안녕하세요. 개발자 소신비영입니다. 어느덧 따뜻한 봄이 지나가고 이른 장마가 찾아왔네요. 지금 출퇴근하는데 약 30분 정도 걸어가야 하는데요. 장마철에 신발이 다 젖을 것 같아서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2주 정도만 잘 버티면 괜찮아지겠죠? 오늘은 둘째와 함께 과천과학관에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서울대공원도 있고 미술관도 있습니다. 경기도 이천 하이닉스에서 혼자 원룸을 얻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만 집에 오는데요. 그렇다 보니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어디론가 나들이를 떠나고 싶어지곤 합니다. 특별한 곳은 아니더라도 아이들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국립과천과학관에 다녀왔습니다. 사실 이름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직접 가본 건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다녀오고 나니 왜 이제야 왔을까 싶을 정도로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과천과학관은 지하철 4호선 과천역에서 도보로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도 꽤 괜찮습니다.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주차장도 넓게 마련되어 있고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웅장한 외관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지며 벌써부터 기대감이 한껏 올라갔습니다. 입장료는 정말 착한 가격이었습니다. 성인 기준 2,000원, 어린이는 1,000원밖에 하지 않더라고요. 6세 이하 유아는 무료이고 일부 특별관만 별도로 요금을 받습니다. 요즘처럼 물가가 부담스러운 시기에 이런 수준의 입장료로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죠. 실내로 들어가면 먼저 넓고 탁 트인 노비가 반겨주고 그 뒤로는 다양한 전시관이 펼쳐집니다. 전시관은 분야별로 구성되어 있어 기초과학, 생명과학, 지구환경, 우주항공, 첨단기술 등 주제를 따라 관람하다 보면 어느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게 됩니다. 단순히 전시물을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조작해보고 체험해볼 수 있는 구성이 많아 아이들이 특히 좋아합니다. 호기심 많은 어린이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놀이터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특히 인상 깊었던 공간은 천체 투영관이었습니다. 도명의 커다란 스크린을 통해 밤하늘의 별자리와 우주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체험은 어른이 보기에도 감동적이었습니다. 마치 우주선 안에 들어와 있는 듯한 기분이었달까요? 입장 인원이 정해져 있어 미리 예약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실내 관람을 마치고 밖으로 나가면 또 다른 재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외 전시장에는 실제 크기의 로켓, 항공기, 기차 등이 전시되어 있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과학 놀이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초록 잔디밭에 앉아 간단히 간식을 먹으며 쉬어가기에도 딱 좋았어요. 곳곳에 사진 찍기 좋은 조형물들이 있어서 추억을 남기기에도 제격입니다. 과학관 내부에는 카페와 푸드코트, 편의점도 운영되고 있어 관람 중간에 간단한 식사나 간식을 즐기기에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화장실, 수유실, 유아용 편의시설도 깔끔하게 잘 관리되어 있어서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아주 친절한 공간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국립과천과학관은 단순히 지식을 전시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아이와 어른이 함께 과학을 체험하고 느끼고 즐기며 자연스럽게 배우는 곳이었습니다. 과학이라는 주제를 이렇게 쉽고 재미있게 풀어낼 수 있다니 감탄스러웠고 아이에게도 무척 의미 있는 하루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과천이나 서울 근교에서 아이와의 나들이 장소를 고민 중이시라면 혹은 과학에 대해 새롭게 흥미를 느껴보고 싶으시다면 국립과천과학관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입장료도 부담 없고 볼거리와 체험 요소는 넘칠 만큼 많으니 하루 일정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엔 과학관 내 특별 프로그램도 사전 예약해서 더 깊이 있는 체험을 해보고 싶네요.
저처럼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홈페이지에는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저는 40대 후반에 개발자를 은퇴하고 약 3년 정도 집에서 놀았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놀았다기보다는 엔잼 소프트웨어와 오토픽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개인 사업자나 소상공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모두 어려운 시기잖아요? 과연 50대에 은퇴할 수 있을까요? 요즘 들어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 수십 년을 해오면서 언젠가는 나도 은퇴를 해야 한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지만 막상 현실을 마주하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2025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50대 직장인이 은퇴를 계획한다는 건 단순히 일을 그만두겠다 의미를 넘어섭니다.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50대는 산업화 시대와 함께 성장해온 세대입니다. IMF 외환위기를 몸소 겪었고 금융위기와 코로나19까지 여러 경제적 파고를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그만큼 일에 대한 책임감도 크고 생계를 위해 가족을 부양해온 세월도 길지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돌아보면 퇴직이 가까워지는 만큼 여러 현실적인 문제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더 이상 50대 직원을 핵심 인력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진은 멈추고 연봉은 줄어들고 어떤 경우에는 퇴직 권유까지 받는 일도 생깁니다. 예전에는 60세 정년이 당연했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 전에 회사를 떠나는 게 일반적입니다. 52에서 54세 즈음 퇴직이 현실이 되면서 은퇴에는 선택이 아니라 예정된 미래가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은퇴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가장 큰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 자녀들이 대학을 다니거나 결혼을 준비하고 있고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생활비, 의료비 등 빠져나가는 돈은 많지만 수입은 정체되어 있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은퇴 후 삶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빠르면 66세 이후에나 나오고 그것만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이나 개인연금,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면 좋겠지만 실제로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결국 50대에 은퇴를 하려면 두 가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는 경제적인 은퇴가 가능한가 하는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 정서적인 은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돈이 준비되어 있다고 해도 일에서 갑자기 손을 떼면 삶의 중심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을 계속하고 싶어도 일할 자리가 없으면 자존감이 흔들리게 되죠.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완전한 은퇴 대신 세미 은퇴를 준비하시기도 합니다. 전업은 아니지만 파트타임이나 프리랜서 혹은 자신만의 작은 사업을 시작해서 수입을 이어가는 방식입니다. 삶의 속도는 조금 줄이고 수입은 일정 수준 유지하면서 은퇴를 단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죠. 50대 은퇴,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회사를 그만두면 끝이라는 단순한 계획으로는 어렵습니다. 은퇴는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계획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경제적인 부분은 물론이고 앞으로 나를 어떻게 쓰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까지 포함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은퇴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지금부터라도 삶의 구조를 조정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작은 지출을 줄이고 고정 수입을 다각화하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챙기고 하고 싶은 일을 하나씩 준비해 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50대 이후의 삶을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시작이 아닐까요? 저는 남들보다 좀 더 이른 나이에 은퇴해서 몇 년을 놀았지만 경제 사정이 나빠지면서 다시 프리랜서 개발자로 취업을 했습니다. 둘째가 이제 중학교에 올라갔으니 대학교 졸업까지 뒷바라지를 하려면 앞으로 10년은 더 일해야 합니다. 10년이면 내 나이 60살. 그때까지 개발자로 일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인공지능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개발자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뉴스가 매일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국민연금으로는 노후 생활이 감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20년을 직장 생활하면서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냈는데요. 얼마 전에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예상 수령액을 조회해봤습니다. 65세에 받을 수 있는 예상 수령액은 약 110만 원 정도였습니다. 지금 최소 생계비가 200만 원이 조금 넘더라고요. 10년 후면 못해도 300만 원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한 푼 두 푼 아껴서 저축해야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서 주식이나 코인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딱히 아는 게 없다 보니 두려운 마음이 큽니다. 요즘 시기에 어딘가 투자한다는 것도 꽤나 큰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힘든 일이라고요. 50까지 살다 보니 이제야 말뜻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평범하게 가끔 외식하고 여행도 하면서 아이들 학교 보내고 결혼까지 책임지는 게 쉬운 일이 아니네요. 그래도 아직 살아가야 할 날들이 더 많으니 오늘도 용기 내어 화이팅 해봅니다. 왜 이렇게 살아왔는지 생각해봐. 늘 다른 사람의 기대랑 걸어왔던 하지만 내 맘속에선 작은 소리 들려봐. 뭔가 다르길 원해왔던 걸. 착한 아이가 되어 내겐 아닌 길을 걷고 싶어. 착한 아이가 되어 이젠 다른 사람의 기대란 아닌 나의 소를 찾아. 시간은 지나가고 있지만 하지만 난 아직 나의 길을 찾아야 해. 착한 아이였던 날 기억할까? 아니면 날 용서해줘. 착한 아이가 되어 내겐 아닌 길을 걷고 싶어. 착한 아이가 되어 이젠 다른 사람의 기대란 아닌 나의 소를 찾아. 착한 아이였던 날 기억할까? 아니면 날 용서해줘. 착한 아이였던 날 기억할까? 아니면 날 용서해줘. 나는 왜 이렇게 살아왔는지 생각해봐. 늘 다른 사람의 기대랑 걸어왔던 하지만 내 맘속에선 작은 소리 들려봐. 뭔가 다르길 원해왔던 걸. 착한 아이가 되어 내겐 아닌 길을 걷고 싶어. 착한 아이가 되어 이젠 다른
지나가고 있지만 하지만 난 아직 나의 길을 찾아야 해. 착한 아이였던 날 기억할까? 아니면 날 용서해줘. 착한 아이가 되어 내겐 아닌 길을 걷고 싶어. 착한 아이가 되어 이젠 다른 사람의 기대란 아닌 나의 소를 찾아. 착한 아이였던 날 기억할까? 아니면 날 용서해줘. 착한 아이였던 날 기억할까? 아니면 날 용서해줘.